디오니소스를 이야기를 할 때, 음. 제일 어디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지는 뭐 이렇게 태어날 때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허벅지? 네. 꽤 재밌는 스토리잖아요. 디오니소스 하면 허벅지. 네, 그 세멜레. 예, 엄마. 저는 디오니소스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아는 바카스, 네네. 그다음에 허벅지, 네. 제우스의 허벅지, 예예. 그다음에 까르바조가 까르바조 자기 그림. 자화상 항상 예, 디오니소스적으로 해놨죠. 항상 자기 그래서 예. 그 정도. 그 정확하십니다. 아 근데 그 세멜레라는 여신이 나오잖아요. 이게 여신 인간인데 제우스가 또 제우스의 바람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디오니소스는 올림푸스 12신 중에서 굉장히 특이한 게 원래는 그럴 일이 없어야 되는데 신급 대 신급에서 태어난 자식이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태어난 출생의 비밀도 참 신기하고 세밀레랑 사이에서 바람을 피는 것을 알고 임신이 됐다는 것도 알려졌을 때 항상 이런 부분에 등장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신헤라. 말씀 잠깐만요. 네. 그 제우스가 네네. 그 바람을 많이 피고 그쪽 해에서 자식을 낳는데 네. 그 자식이 네. 그 신인 자식도 있고 영웅인 자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영웅인 자식은 보통 인간하고 해서 영웅인데 네, 그러면 신인 자식은 약간 그 품수가 떨어지는 여신. 품수가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약간 예. 그 예를 들어 제우스가 했을 때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제우스 허벅지에서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쵸. 만약에 제우스 인간하고 순수 하든 혈통. 마든 허벅지에서 나오고 예를 들어서 미네르바처럼 머리에서 솟아 나온 거는 그쵸. 뭐 엄마가 인간에 상관없이 얘는 영웅이 안 되고 신이 될 것 같아. 제우스 그쵸. 몸속에서 그렇죠. 바로 나왔으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고 보면 그리스 사람들은 뭔가 네, 항상 그 일관성에 그들 네. 나름대로의 네, 뭔가가 그렇죠. 있어요. 맞습니다. 재밌네. 갑자기 재밌어졌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 이야기를 할 때 디오니소스가 세멜레하고 제우스 사이에서 나왔던 임신됐던 아기인데 네. 이 아기가 태어나지 않도록 아니면 그 사이를 어떻게든지 갈라놓겠다고 가정의 평화와 질서를 지키는 신 헤라가 개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의 헤라께서 예, 그래서 그 이 헤라의 지금 현재의 변신과 어떤 논증, 그러니까 어떤 이 설득력은 네. 사실은 뒤에 백설공주 때도 나오고 또 뭐 신데렐라, 잠자는 숲속의 미녀 때도 아니다,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아니라 그 미녀와 야수 때도 미녀와 나오고. 야수. 그게 뭐냐면은 등장해서 네가 만약에 정말로 사랑하는 게 그 제우스가 진짜 제우스라면은 사랑은 본 모습을 보는 거니까 본 모습을 보여달라고 하라고. 그쵸. 현명한 이 미녀와 야수 딱 맞네요. 노인의 모습으로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여기에서 세멜레가 제우스한테 또 맹세를 하라고 하잖아요. 내 소원을 하나만 들어달라고. 제우스가 또 강에다 걸고 맹세를 하고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달라. 그래서 제우스 그 얘기를 하자마자 이게 헤라의 농간에 빠졌구나 하는 걸 알았는데 이미 약속했던 대로 어쩔 수 없어서 스틱스 강에다 걸어서 본 모습으로 그냥 변신을 해가지고 세멜레가 불타 죽게 만들어서 그쵸. 본 모습을 봤을 순간에 인간의 몸으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죽기 전에 뱃속에서 태아 상태 아기를 끄집어내서 죽을까봐 자기가 허벅지에다 집어넣어서 얼마나 무서웠으면 헤라가 헤라가 얼마나 무서웠어. 달소를 다 채우고 거기에서 째서 태어나게 만든 게 이제 디오니소스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허벅지다 보니까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이거를 성적인 코드하고도 맞아가지고 디오니소스는 사실은 모든 금기를 다 넘어가는 존재죠. 근데 제우스는 허벅지에 흉터가 없어요. 신이니까. 신이니까 흉터 하나 만들어 네네. 놨으면 그 그리스인이 실수한 것 같아요. 네. 구스타프 모로 그림에서도 그랬고 그리고 카라바조 그림에도 뭐 디오니소스가 개별적으로 존재가 등장은 하는데 사실 첫 번째 제대로 스토리를 담아서 등장하는 거는요 영웅 테세우스하고 아리아드네하고 테세우스가 그 또 타이든처럼 아빠 맞아요. 그래서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이고 있었을 때 미로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아리아드네 스토리가 나오죠. 그래서 아리아드네가 크레타의 딸인데 아리아드네한테 실은 그
빨간 실을 가지고 실패를 아리아드네가 테세우스한테 전해주면서 미로는 들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나오는 게 더 문제니까 여기에서 당신이 미노타우루스를 죽인다고 해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요 실을 잘 따라서 밖으로 나오도록 해라 하고 방법을 알려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테세우스가 미노타우루스를 죽였고 네. 실제로 그 실을 잡고 나와서 네. 바깥으로 나왔기 때문에 영웅으로 귀환을 했고 아리아드네는 뭐 싫든 좋든 간에 자기 왕국에 이 영향력을 행사를 한 거니까 아버지를 배신한 예, 거죠. 아버지를 배신한 거고 해서 예, 테세우스를 따라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 신화는 로마 신화에서 가끔씩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나라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는 고귀한 여성을 데리고 자기가 나온 다음에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우리가 아리아드네 하면은 네, 머리 풀고 네, 네. 칼 들고 자식 죽이는 그 그림 아니에요? 그건 메데이아. 메데이아. 예, 그건 메데이아였었고. 아리아드네도 아리아드네는 보통 뭘로 그래도 그렇게 그려지냐면요. 겹치는 게 많아요. 예. 보면. 아리아드네는 뭘로 그려지냐면요. 자식 울다가 우는 거. 그러니까 울다 머리 풀고 울다가 네. 이제 잠자리에서 울고 있는 모습으로 보통 그려지는 게 자다가 버려지거든요. 그래서 자다가 어떻게 버려져요? 자는데 몰래 떠나요. 아. 아리아드네는 계속해서 자게 만들고 몰래 떠나요. 그래서 눈물 흘리는 장면. 예,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안젤라 카우프만이 그렸던 그림에서도 배는 멀리 떠나고 여자는 슬퍼하고 옆쪽에 실이나 보석이나 이런 게 조금 담겨 있는 게 그리고 금침같이 이렇게 이불은 뛰어나서 공주라는 고귀한 신분을 얘기하는 이런 그림이 있고요. 이 그림뿐 배 타고 아니라 떠나는 거 생각하니까 또 오디세이아 생각나네. 네, 그래서 오디세이에서 자주 나오고 네. 그리고 그리스 신화 잘 그린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워터하우스 그림에서도 아리아드네 표범이 이제 이게 나중에 디오니소스가 등장할 거를 사실은 암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이 왜 비슷한 자세로 자주 그려졌느냐? 그거는 그리스 때나 로마 때나 아리아드네가 잠자고 있는 아리아드네라는 주제로 되게 자주 조각으로 남겨졌었어요. 아, 저는 아리아드네가 우는 것만 생각했는데 잠자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잠자고 있는. 그래서 로마 때도 저 만들어지고 메데이아하고 헷갈린 것 같아요. 그리스 때도 만들어지고 아리아드네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이 아리아드네가 버려져서 자고 있는 동안에 다 떠나가고 버려졌던 섬 이름이 낙소스예요. 낙소스는 이름이 유쾌한데 예, 근데 이름이 유쾌한데 그 낙소스에 사는 신이 디오니소스거든요. 과일이 많고 예. 그래서 맨날 과일. 예, 그래서 낙소스가 원래 디오니소스가 주스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술 같은. 넥타가 넥타. 그 주스 느낌 그거고 낙소스는요 사실은 어디에서 그러니까 어디에 나중에 이름으로 이어지냐면요. 테니스공? 아니요. 나쏘. 그 낙소고 낙소스는 이 1990년대 말에 한동안 많이 팔렸던 클래식 레이블이 하나 있어요. 낙소스라고 CD. 아 이거 좀 덜 유명한 예, 거. 데카나 맞아요. 이거 말고 맞아요. 2급이다 2급. 예, 2급. 맞아요. 맞아요. 이게 그 선생님 진짜 사실- 별거 많이 아시다. 넥서스는 관계 없나요? 네, 엑소스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낙소스 맞아요. 예. B급이야 이거. 네, 이게 B급이니까 되게 네. 재밌는데요. 네. 낙소스 회장이 네. 이 클래식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 전혀 모르는데 네. 부인이 네. 아마추어 그러니까 거의 프로에 가까운 네. 일본 여자 분이셨고 바이올리니스트였어요. 아유, 나 부인이. 네. 그런데 이 부인을 위해서 네. 자기가 돈이 있는데 그거 못 해줄 거냐고 오케스트라를 그 당시에 아직까지 돈이 정말 안 되고 가난한 게 동구권에 있는 오케스트라였었거든요. 불러다 콘서트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 저기가 냉전이 와야 돼. 그쵸, 그거 다음이죠. 그래서 동구권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불러다가 콘서트를 해주고 나서 만만하게 본 거죠. 그래서 부인이 자기가 보기에는 뭐 잘하는 것 같거든요. 콘서트도 하고 그러는데 CD를 하나 돈이 많은 별일을 다 하는데 CD를 하나 만들어줄게 했으나 아무도 그걸 발행을 안 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누가 도이치 그라모폰, 데카 이런 회사들에서 그럴 일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뭐 어떻게 해주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자기가 아이디어를 얻었다는 거예요. 왜 도이치 그라모폰하고 데카하고 EMI들은 이렇게 콧대가 높을까? 그리고 그 당시에 CD 가격이 하나당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12달러에서 15달러 사이 정도를 했었어요.
전 세계 CD 가격이 다 비슷했었고요. 이 사람들이 거의 이게 기본이고 거기에다 뭔가 스페셜한 게 붙으면 30달러, 40달러 정도로 받았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하여튼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지만 그래서 이게 딱 자기들끼리 뭔가 카르텔처럼 정해져 있었는데 그거를 혹시라도 아직까지 실력에 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임밸류가 떨어지는 동구권에 아니면은 아시아는 지금 점점 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아직 전부 마이너하니까 그때는 중국도 안 나고 일본밖에 없었죠. 일본하고 사실은. 한국밖에 없었어요. 한국도 뭐. 네, 그런데 그때 한국의 네. 그 연주자들이 메이저 레이블하고 계약을 못할 때 낙소스랑 몇 가지를 했어요. 정경화 빼고 그 밑에 그 예. 정경화 밑에 그 밑에 그 바이올리니스트 분들이 낙소스랑 녹음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5,000원에서 7,000원 사이에 중간 정도, 그러니까 5달러에서 7달러 사이에 중간 정도로 가격을 잡아가지고 이게 제가 처음에 유학 갔었을 때 소르본 대학교 앞에 CD 파는 데가 있는데 도이치그라모폰 이런 건 물론 거기 다 있죠. 근데 학생들은 전부 낙소스만 사요. 선생님은 유럽 쪽으로 가셔가지고 낙소스인데 네. 미국 쪽은 예. 낙소스가 아니라 캐나다에서 내려온 싼 게 많았어요. 아, 맞다. 그러니까 그게 다른 거야. 저는 미국에 예, 있으면서 예. 많이 사온 게 캐나다에서 내려온 예. 카피도 아닌 것이 오리지널도 아닌 것이 예. 그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그 대륙마다 틀렸구나.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네. 사업가 중에서 뛰어났던 게 네, 그때 한창 그 참 잘 될 때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동구권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처음에는 유명곡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안 알려진 곡들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5에서 7달러 사이의 거를 사람들이 이것도 하나 부담 안 되니까 사서 해보자. 그리고 나서요. 그 다음에는 이 도이치그라모폰이나 이런 애들이 손을 안 댔던 옛날 작가들의 옛날 소품들. 그러니까 저기 그 뭐라 그러죠? 중간 스테레오의 같은 연주로 녹음에 남아있지 않은 옛날 나쁜 네, 재질 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디지털로 많이 살려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예전 대가에 알려지지 않은 연주해서 그 성당에서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당에서 네. 했던 것들을 아무래도 덜 음악에 손상을 입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녹음이 됐던 것들을 많이 발간을 해서 했는데 상표를 뭘로 만들까 회의를 할 때 왜 있잖아 디오니소스가 살던 낙소스 거기는 모든 게 허용 이래서 되게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이미지랑. 잘 맞았어요. 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등장을 해서 아리아드네를 구출해내는 것은 제일 유명한 그림이 런던의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티치아노의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은 여러모로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디오니소스가 나타나는 장면에 디오니소스를 상징하는 표범이 마차를 끌고 있고 거기서 뛰어내리듯이 하고 그 색채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화려해서 실은 이게 또 신혼부부를 위해서 뭐 만들어졌던 그런 방을 장식하는 그림이었다고 하는데요. 요 낙소스 뒤쪽에 오는 디오니소스 추종자들, 낙소스 섬에서 디오니소스의 추종자들을 저희들이 쭉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팔라, 디오니소스는 오르페우스는 이렇게 현악게 나오는데 디오니소스는 간악게, 그렇죠. 목간악게. 그렇죠. 예. 그래서 디오니소스 추종자가 약간 혼동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사티로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여기 사티로스 맞습니다. 다리가 막 이렇게 저기 예. 애기 다리가 그쵸. 사티로스. 예. 판이라고 하기도 해요. 네, 판하고. 예, 판하고 이게 좀 살짝 헷갈려요. 예. 저도 헷갈려요. 원래 판은 여기 나오면 안 되는데 미술가들이 이런 그리스 신화를 갖다가 족보에 맞게 딱딱 정확하게 사용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누가 이거 판이야 하고 얘기를 해버리면 판인가 보다 하고 혼용이 되는데 판과 사티로스 둘 다 밑에 다리가 염소다리입니다. 원래 사티로스는 근데 시작할 때는 말의 다리였었다고 말이었어요. 해요. 예. 근데 나중에는 염소다리로 되고요. 예. 이제 좀 비유하자면 좀 웃기긴 한데 네. 사티로스는 항상 성기가 발기되어 있는 상태래요. 항상 그러면서 디오니소스가 이게 풍요나 착상, 임신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애기는 사티로스 아니고 판이겠네요. 그러니까 판하고 사티로스의 중간 정도를 아까 혼용이 되는데 네.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박사님도 말씀하신 게 얘네들이 관악기를 쓴다. 그쵸. 그래서 플룻을 불고 다닌다. 네. 그래서 판이 들고 있는 플룻이라 그래서 판플룻, 펜플룻이라고 한다.
그런 악기를 비롯해서 나팔 양쪽으로 되어 있는 것도 전부 디오니소스에 속해 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현악기는 생각하고 명상적으로 만들지만 그쵸. 관악기는 사람을 흥분시키거나 약간 이제 묘한 기분으로 끌고 간다고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더 자극적인. 예. 그래서 이게 아폴론적인 거랑 디오니소스적인 거랑 그것도 또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파니 아니면은 사티로스가 네. 찢어져 있던 뭔가 사육지에 받쳐져 있던 동물을 끌고 간다고 네. 티치아노의 그림에서도 네. 받쳐졌던 사슴이나 노루의 머리를 끌고 가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요. 아, 그러고 보면 이 그림이 진짜 도성학적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재밌는 게 파니 안 그러면은 사티로스가 항상 발기되어 있는 상태로 ним프들을 덮쳐고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요. 판에서 온 단어가 패닉. 패닉. 예. 네. 디오니소스 그러니까 그 어떤 미치네. 욕정이나 뭐 그런 거에 정신을 그 이성을 잃고 막 달려드는 이런 존재들 이야기를 하고 또 항공사 중에서 페남이라고 하나는 있잖아요. 망했죠? 망했는데 그게 판 아메리카라는 소리거든요. 판은 범 이런 느낌 있죠. 범 이런 네, 느낌이 범. 있는데 그게 그 단어가 판을 가리키는 이유가 원래 디오니소스의 옆에 있긴 하지만 태어나게 만든 거는 헤르메스가 염소랑 관계를 해서 반 인간 반 염소의 이게 거기서도 벌써 반인가서 나왔네. 미노타우로스처럼 그렇게 됐는데 얘가 염소인데 꼬리는 또 무슨 꼬리고 뿔도 나 있고 뭐 이렇게 돼서 여러 개가 5개 있는 바람에 신들이 헤르메스가 뭐 어디서 나온 요 자식을 보고 너는 완전히 뒤섞어 놨으니까 판이다 하고 이름을 해서 그 판이라는 뜻이 범용 모은 게 다 이렇게 다 아우른다 이런 뜻이 돼서 뭐 특정한 스페셜이 없네. 그렇죠. 그래서 범. 판 그리고 페남 또 페나메리카 원래 페남이 페나메리카의 줄임말이고 네, 펜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편자가 써지거나 패닉의 단어가 어원이 되거나 이런 일들이 생겼죠. 그게 전부 디오니소스랑 관계되어 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도주의 신 그리고 마치 죽음과 사육제와 다시 재생되는 거. 광분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광분. 그래서 네. 광기나 거기에 관계된 예술들이 뭔가 이제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들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그림은 정말 밑에를 네, 자세히 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의도적으로 보지 않으면 잘 안. 목가락기 관. 예. 이렇게 쭉. 그래서 시끄럽게 꽹과리 같은 거를 치고 뭐 이제 관악기를 불고 그러면서 축제가 있으면 알린다 뭐 이런 건데 그 축제 자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러면서 아리아드네 보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제 디오니소스. 헤라와 제우스에 관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디오니소스는 예외적으로 헤라도 건드리지를 않아요. 그게 워낙에 팬층이 두꺼워서 아무래도 신화에서도 더 이상 갈등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될 정도로 디오니소스는 후기에 있어서 그리스나 로마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신으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그쵸. 예, 그게 아무래도 문학적으로 그렇죠. 뭐 음악은 잘 모르겠어요. 네네. 문학적으로 그다음 미술적으로 그 굉장히 그렇죠. 많은 작품들이 나오고 네네. 연극은 거의 그 같아요. 네. 그 일리아드에 나오는 일리아드의 마지막에 그 네. 왕이 무슨 왕이었죠? 그 총연합군 사령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아가멤논. 네, 아가멤논 딸 얘기부터 네네네. 그 얘기 아니면 네. 이거 얘기. 예. 아가멤논의 엘렉트라. 그 자식들 얘기 네네. 아니면 이거 그렇죠. 말고는 없는 고전적인 예. 그건 이제 내려가서 셰익스피어 나오고. 그렇죠. 네. 셰익스피어 이전에는 전부 그거 같아. 그래서 저희들이 디오니소스라는 존재를 놓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얘네들한테 이런 신화가 있었구나 하는 것도 한 가지 예술의 담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인간의 문화하고도 연관된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와인은 그게 술의 신이면 그때 술하면은 사실 그리스 로마 그때 술하면 와인 거의 곡류보다는 와인이 주잖아요. 근데 제가 이건 옛날에
일리아드 오디세이에 보면 그 진한 포도주를 물 타서 먹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리스 신화 때부터 네. 그 와인이 계속 나왔는데 네. 또 어디는 뭐 와인의 원래 원고장은 조지아라고 하는 저기도 들은 게 있고 네. 또 우리가 듣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부터 디오니소스도 와인이고 네. 그러니까 네. 와인 얘기도 그 역사를 올라가면 와인에 대해서 하시는 분들도 음. 그 합리적인 추론을 하자면 네. 지금 현대에 쓰고 있는 와인이 음. 그 정도의 발효가 되고 네. 거기에서 그 술로 이렇게 뭐 처음에 포도를 해서 술로 변화를 시키고 숙성을 시키고 이런 과정은 네. 아무래도 다른 데서 했겠지만 그리스나 로마는 초기 단계 와인이 이스라엘도 그렇고 걔들은 굉장히 그 물 타 먹었다. 그리고 이 네. 와인은 엄청 좋아서 20배의 물을 보통은 뭐 2배 희석하는데 20배 희석했다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오는 그거를 버전에. 아무래도 이렇게 차이를 두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와인은 아무리 뭐 이탈리아나 아니면 조르지아나 여러 데서 그때 경쟁을 사람들은 한다 술에 치면 약했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만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류주가 없었을 때 그렇게 세게 만들 수가 있었나 싶긴 한데 그 과장법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를 저희들이 잠깐 고려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잠깐만 디오니소스 한번 그 연상하는 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그림에. 디오니소스에 대한 연상은 저는 그 과일 포도알. 그쵸. 포도알도 많고. 카라바치오 그림에서 나타나는 유독 포도알이 많았고 네. 그게 이제 와인하고 상관이 있는 것 그렇죠,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 표범. 예, 그리고 표범, 그리고 세멜레 사이에서 태어났을 때 제우스와 세멜레의 죽음, 네. 거기에서 디오니소스의 초기 탄생,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표범이 이제 등장하는 게 있긴 사티로스 하지만 같은 요런 예, 판 사티로스 이런 것도 판 따라오고. 등등이 항상 옆에 있고 뭔가 정신없이 축제를 하듯이 네. 나팔을 불고 네, 있고 목가락 예 그렇게 예, 하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 아리아드네를 구출을 해서 아리아드네하고 같이 놀러 가는 그런 느낌 그리고 행렬이 떠들썩하게 축제하듯이 그럼 아리아드네는 되게 축복받았다. 그 그나마. 남자가 유명한 남자 2명 거치잖아. 그걸 또 메디아보다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명분이 있는데 맞아요. 어쨌든 남자라 그래야 돼요. 어쨌든 네네, 그 네. 저기 아리아드네도 우리가 네. 알기로는 그런 비극적인 메디아가 정말 비극적이네. 그쵸. 예. 디오니소스. 예, 그렇게 해서 디오니소스 여자는 또 누가 있어요? 디오니소스는 그 이후에는 아리아드네 말고도 네. 많은 사람들하고 되게 공평하게 즐기는 거지 이게 누구 하나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제 지고지순 이런 거는 그래서 디오니소스 그림에 여자들이 많이 나오는구나. 네. 그 윌리엄 부게로 네. 그림도 여자들이 바글바글. 그게 술과 그걸로 인한 핑계로 인한 광기의 폭발 지고지순 없다. 없습니다. 네. 절대로 생길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해서 디오니소스를 정리를 해보기로 네.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페이턴 그리고 나서 오르페우스 그리고 나서 디오니소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아리아드네나 유리디체나 이런 인물들이 나왔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일 수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이건 들어봤다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익숙하지 않다 이런 것보다는 이 안에 스토리나 뭔가 이게 이 느낌이었었구나 하는 거를 가깝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순서대로 해서 서양 문화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화 이야기나 안 그러면은 거기 어떻게 연관을 맺고 있는지 말씀드리다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디오니소스 여기까지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번에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오늘 설명하신 페이튼 그다음에 뭐였죠? 오르페우스, 오르페우스. 디오니소스 우리가 이제 명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관련 때. 그러면 페이튼과 각자가 그 나타내는 그 상징들에 대한 그림에 대한 포인트만 내가 좀 체크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페이턴은 불마차. 그러니까 어떤 거 다시 네. 마무리를 해서 해서 해주시면 네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말하고 네네네. 선생님이 더 마무리 네, 해주시면. 알겠습니다. 예. 저는 예? 정리를 선생님이 해주시고 페이턴 하면 그 불마차 타고 다니는 거. 그다음 오르페우스는 2가지. 악기 들고 다니는 살아있는 오르페우스. 목 잘려가지고 악기 위에 머리가 올려져 붙어있는, 있는. 네, 그다음에 그 디오니소스는 바커스는 우리가 제일 흔한 거는 까르바조거 그림. 예.
그 포도주, 와인의 상징은 포도, 네, 포도 과일이나 과일, 이런 거. 그다음에 약간 술 취해가지고 얼굴이 발거스름한 거. 예. 그리고 항상 이렇게 머리에다 관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아폴론의 관하고 대비되는 관인데 이거는 포도나무 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허벅지 제우스 허벅지 나오는 그림은 내가 본 기억이 예, 안 거의 나요. 없어요. 예, 그거는 근데 원래는 안 이제 나타나요. 유명한 거는 제우스의 허벅지에서 나온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관악기? 예, 관악기. 관악기하고 또 뭐 생각나는 중간에 게 사티로스나 이런 애들이 같이 섞여서 떠들썩하게 파티를 하는 모습으로 제트. 그리고 여자 그게 1대1이 아니라 여자가 바글바글하는 그림 나중에 맞아요. 그 윌리엄 부게로나 뭐 이런 그런 맞습니다. 그림 많고. 네네. 디오니소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뭔가. 디오니소스는 사실은 항상 연관이 되는 게 그 카니발 파티니까요.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뭔가 약간 광기, 안 그러면 악기와 음악과 흥분된 상태 이런 걸로 그림의 에너지가 좀 넘치는 편이니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그 디오니소스는 그 낭만주의에서는 그 비극적이고 드라마틱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안 다룬 것 같아요. 바로크 때 다룬 게 네네. 바로크 때 많이 다루고 그쵸? 그렇죠. 티치아노도 그렇고 까르바조도 그렇고 뭐 현세에서 그다지 이렇게 그러고 보면은 그 작가들만의 그 시대의 그 작가들의 코드가 있다 그렇죠. 네. 디오니소스는 그렇게 비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음. 그러다가 나중에 윌리엄 부게로가 좀 다루긴 했는데 네. 그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선생님.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떤 코드라고 생각을 한다면 파이터는 인간의 또 사실은 무모하지만 숭고한 도전 그리고 오르페우스는 여기는 인간의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들한테 닿을 수 있는 뭔가 최고의 능력은 신들과 필적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일 때 자주 쓰는 신화가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디오니소스는 인간이 뻔하게 가지고 있는데 이때까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광기 이게 좀 되게 신기한 말인데 우리가 뭔가 폭발하고 예술적인 감성이 있고 이런 이야기들이 디오니소스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톡톡인문학의 안현배 박미화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한 주 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